친윤계에서는 탄핵이나 하야 절대 안 된다. 개헌 후에 네. 대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현실성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우선 그 현실성은 지금 제일 중요한 탄핵 있잖아요. 네. 탄핵이 지금 거의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 순간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탄핵이 되면 대통령 직무는 완전히 정지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이 일정 기간 이제 심판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기조로 볼 때는 탄핵이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용이 되면 그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로부터 60일 안에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60일 안에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네. 자, 일반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걸렸냐면은 딱 91일, 3개월, 90일, 91.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약 2개월, 60여일.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60일에서 90일 아무리 길어봤자 90일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네. 이 다음에 견해가 좀 갈려요. 그 모경준 전 헌재재판관 같이 헌법심판은 분명히 사법적인 프로세스지만 좀 재판하고 달라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재판은 이 어느 한쪽에서 막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증인 잔뜩 부르고 막 이거저거 뭐 오늘 준비 안 됐으니까 또 연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연기하고 해가지고 이른바 침대 축구가 가능해요. 침대 축구가. 근데 여기는 무조건 180 이내에 그냥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침대 축구 꼼수가 상대적으로 안 먹혀요. 잘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식의 재판 지연, 심판 지연 전술을 쓰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경우는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증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혐의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 뭐 최순실 문제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공적인 거, 그다음에 군인들 동원되고 뭐 해고 관련자들이 딱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인데 다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시 받았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지시의 최종 핵심 책임자는 대통령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탄핵이 된다면 네. 12월 14일 날 탄핵이 된다 하면은 1월 14일이나 1월 말 정도에는 탄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럼 1월 말에 탄핵이 결정된다 하면은요 3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가지 가설이고요. 또 다른 가설은 뭐냐면 아이고, 요 가설이 요것이 상당히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가 6명이란 말이에요. 네. 원래 총원은 9명입니다. 그리고 6명이 의결의 최저선이에요. 네. 6명이 모두 찬성을 하면은 그게 탄핵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6명 만장일치가 그러나 6명 나와야 중에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네. 5명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여기 보수 성향인 분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응원 메시지를 낸 누구냐? 누구죠? 아, 이렇게 지난번에 누구지? 그 교육감 나왔던 분. 그 여성분. 원래는 박운이라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네. 하여간 이분이 네. 이분이 오늘 윤석열 의원 메시지를 냈는데 이분 남편이 현재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누구냐 이게 다 6명이 모두 다 인용을 지금 쉽게 할 가능성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 분은 기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못해. 자, 지금 박선영이라고. 박선영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예, 정답. 네. 감사합니다. 원래 박선영 네, 원래 감사해요. 원래 이분은 전 의원이신데 원래 이분의 이름 박운이었어요. 박운희. 운희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박운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기자님이 이런 게 바로바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네. 그렇군요. 왜냐면 앞에 이름이 너무 저는 옛날에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홍판표라고 계속 부르다가 판피림 먹냐? 원래 홍판표 박운희 이 두 분이 이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아니 갑자기 이름 공격이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나왔어요. 이름 공격 아니죠 이거 그냥 팩폭이지 뭐. 웃음 공격이.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런데 웃음 빵 터졌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해요. 박선영 네. 말 이어가겠게요. 오늘 네. 이분이 했는데 뭐 박선영 부군도 대강 그러면 비슷한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요즘 보면 그 부부가 상당히 정말 부창부수 참 부부끼리 정말 한 몸이구나를 보여준 게 바로 이 나라 대통령 부부 내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아니 뭐 이재명 부부도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거기도 네. 선거법으로 똑같이 기소돼서 그럼요. 둘 다 1심에서 유죄 먹었다는 점에서 그럼요. 대단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한 가지 참 여러분 리마인드할 수 있게 네. 만약에 우리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부인이 네. 1심 현재 150만 원 형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김혜경 씨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선에 나오게 되면 네. 선거 운동을 단 하나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단 하나라도 하면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강제적 사라진. 네, 강제적으로 그래서 사라졌어요. 강제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네. 그래서 헌재를 보면 6명인데 어떻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민주당이 6명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민주당이 당연히 지금 야당과 여당이 그 추천할 국회 몫이 지금 3명을 해야 됐었는데 네. 민주당이 추천할 2명의 몫을 지금까지 추천을 안 하고 헌재를 준마비 상태로 계속해 왔어요. 왜? 지금까지는 헌재에 전부 이 여당 쪽 사람들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또 지금 얼마 전에 누구야 그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탄핵해 놓고 네. 헌재를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탄핵 프로세스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법원 자체를 마비시켜가지고 네. 재판을 못 열게 한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 민영배 저 헌법재판소장이 민주당 너네들이 지금 헌재 마비시켜 놓고 네. 뭔 X냐 이런 취지의 말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 이제 조기 대선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임명 안 하던 지금 저 자기 몫으로 임명해야 될 지금 헌재 재판관을 갑자기 임명하기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사실 내란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이게 그럼요. 말이 되는 겁니까? 헌재를 그리고- 그런데 네. 그러면 민주당만 그럼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국민의힘은 못하냐? 할 수 있죠. 이제 왜 민주당이 저렇게 막 해야 되는데 마비 막 시켰는데 네. 뭐냐? 이 나머지 1명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둘째 더 큰 거는 이 지금 마은혁하고 정계선 이 두 좌파 성향이 분명한 민주당이 이제 내는 요 그 헌법재판관 후보 네. 이분들은 이제 국회에서 가결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을 탄핵에 안 당한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잖아요. 임명을 안 해버려. 임명 안 해버립니다. 예, 임명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헌재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안 하냐 하면은 아니 뭐 이거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그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고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명을 안 하면 민주당 행태나 똑같은 거지만 민주당은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자기는 똑같은 범죄 막 저질러 놓고 할 갑자기 넌 왜 말이 그래 없죠. 이럴 수가 없잖아.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3월이 되면은 네. 저 2명이 또 퇴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4명이 그래서 이제 6명 체제가 유지되다가 3월이 되면 또 퇴임을 해서 4명까지 4명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거는 4명 되면 6명이 최소 의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4명이 되면 안 돼. 요거 그때 그럼 그 TO가 누가 였느냐? 네. 대통령이야. 3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TO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안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헌재가 완전히 이제 4명 체제가 돼서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오매불망 원해오던 헌재 마비가 계속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이 아이디어의 이제 하나의 함정이랄까 좀 생각할 것은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그것을 하게 돼요. 탄핵을 받게 되면. 왜냐하면 탄핵을 윤 대통령이 당하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직무도 할 수가 없고 네, 그렇죠. 그냥 집에서 숨만 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누가 하냐?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 이분이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하게 되는데 네. 그럼 권한 대행이 정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던 제일 중요한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네. 아세요? 누굴까요? 민주당이에요. 저를 이런 식으로 매기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저는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고 네, 네. 어떻게 제가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건 우리 김혜승 진행자시고 뉴스 엔진의 출연료를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런데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네. 헌재에서도 재판관이 한 명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경 권한대행이 이제 그때 임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당신은 지금 그 죄인 박근혜 대신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그런 업무만 하라고 권한대행 해준 거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헌법기관 임명 이런 큰 거는 넌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게 한 거야. 네. 자,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라서 바로 당신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냥 짜잘한 행정 업무만 하라며. 그래서 우리 못해. 그러니까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씨앗을 뿌린 걸 지금 거두고 있네요. 부메랑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지금 다 거두고 네, 그렇게 있어요.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네. 헌재가 이제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은 무한정 네.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오, 역시
그쵸.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네. 법조인 아닙니까? 네. 법 테크니션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지금 검사 출신인 김홍일 네. 이분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 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방통위 네. 위원장 그렇죠. 에서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고 자 메인이군요. 오늘 또 한 가지 보면은 네.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상현 의원 얘기가 또 눈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참 이게 역시 대기자님하고 뭐 또 찬송이 있어요 지금. 찬송? 강 기자님 매일 오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우울증 여기 해소.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보면요. 매일 오라고 네. 저도 쪼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 오셨는 것 같아요. 네, 매일 뭐, 좀 오세요. 예? 이따 아니 우리 내일 조국 대표 삼심도 같이 봐야죠. 그 11시 45분이라 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쫄라도 늘 안 언제나 넘어요. 여기에는 또 출연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또 물밑 협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 여러분 네. 안 됐어요. 네. 네. 자 오늘 네. 윤상현 의원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다. 오늘 본회의 현안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윤 대통령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고도라는 말이 지금 어울리나요? 고도? 자 여기서 고도? 근데 요걸 오늘 상당히 좀 그 윤상현 의원이 네. 저는 요거는 뭐 나름 논리는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문제.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결국 현대가 돈을 송금했고 네. 정부가 그걸 용인해서 사실상 정부하고 현대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김정은한테 수억 불의 돈을 주었고 수억 불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수천억 원이고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무기, 아, 그렇죠. 흉기 제조에 쓰였다. 네. 이걸로 인해서 사실 관련자들이 많이 처벌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수사해가지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민주당인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상당히 우리 민주당의 흑역사거든요. 요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아니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송금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처벌 안 받았잖아. 근데 밑에 측근들만 받았지. 김대중 대통령은 왜 안 받았냐? 결국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과연 정말 이것이 내란에 해당되느냐. 권력 남용일 수는 있다. 권력 남용일 수는 왜냐하면 요건이 충분히 성립 안 돼서 권력 남용일 수는 있지만 그쪽 민주당의 한 짓을 보면은 정말 뭐 거의 내란 수준의 지금 국기 문란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통치행위지 이게 어떻게 그거냐 뭐 이런 논리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오늘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주장은 이게 윤상현 의원의 말이겠습니까? 또 다른 윤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법리를 알겠죠. 가지고 세게 붙으면 네. 결코 또 이것이 간단히 순식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아마 윤 대통령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냥 나 갖고 괜히 나 능멸하지 말고 그냥 탄핵해 버려. 난 탄핵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나 탄핵하는 대신에 동훈이 죽여줘. 이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하야는 없어. 네. 탄핵을 하려면 해. 나 자신 하야는 있어. 없고 한야는 있어. 한동훈이는 하야해야 돼. 한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하야 못하고 한동훈이가 하야해야 된다. 아니, 근데 네. 오늘 지금 네. 기사를 보니까 예. 공수처에서는 지금 긴급 체포, 대통령 예. 긴급 체포 가능하다라는 속보가 네. 떴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네. 이제 검찰이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이제 적시를 했는데 그걸 받아서 내란 적시는 긴급 체포 가능하다. 이게 공수처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수처는요. 네. 본인들의 그 한자어가 일찌감치 바뀌었잖아요. 저게 없을 빌공에다가 손수 원래 지금 아무것도 손쓸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손에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그러한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지금 누가 먼저 대통령복을 치냐 그 네.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이제 좀 배짱 있게 나온다 이것도 참 아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포해봤자 별거 없어요. 윤 대통령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래 체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럼 구속된단 말이야. 구속되면은 그것도 직무정지 그런 사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경우는 대통령이 옥중 결재가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네. 내가 옥중하겠다는데 근데 집무실이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잠시 집무실이 된 건데 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네. 만약에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안 나오고 깜빵 가면 네. 옥중에서 당무 본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법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이거
막 그렇게 나오는 말들 이런 거에 지금 그렇게 다 예상도 하고 있던 걸 겁니다. 다 예상하고 있던 거고. 그러면 진짜 끝까지 국민들의 민심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네. 민주당이 애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온 거고요. 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기구나 어떤 절차를 다 파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참다 못해 나도 그럼 한다 뭔지 이런 건데 윤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했죠. 네. 그러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했지만 그거를 단죄할 자격은 민주당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말은 또 사실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이 나를 심판하고 나는 뭐 법원이 나를 심판하는 거는 나는 네. 받아들이지만 민주당 쟤들은 나를 절대 뭐 단죄할 자격이 없어. 오히려 쟤들 먼저 단죄 당하면 그다음에 내가 단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한동훈은 내가 가만. 거기다가 이제 근데 지금 네. 그런데 이재명에 앞서서 나는 한동훈이부터 죽이고 싶다는 마인드니까 이 윤석열 부분이 대통령은 이재명보다 진짜 한동훈 대표를 맞아요. 더, 네, 맞습니다. 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보다 친일파를 더 미워하잖아요. 그렇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원래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게 적은 존재가 적은 적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적 자체의 존재를 없애지 않아요. 그냥 한국과 일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과 네. 중국으로 살아가고. 하지만 이 안에서 여야는 그렇지 않아요. 내 권력을 먹으려면 네. 완전히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 비정하기도 제로섬이 하고. 되는 거예요. 네. 일본하고의 우리의 관계는 네. 서로 간에 윈윈을 한다든지 서로 나눠 먹는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외교에서 100% 승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권력 싸움은 100% 한쪽에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친일파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어떤 정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언제 내느냐,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일 의원총회에서 진짜 원내대표가 누가 탄생하느냐, 그것도 한번 관전을 이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에 뉴스엔진 시청자들께서 네. 비상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 원내대표 경선을 어떤 그 굴욕상쟁, 분당하는 이런 네. 최악의 사태로 끌고 가지 말고 네. 원만하게 잘 좀 어떤 당의 미래를 끌 수 있는 네. 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좀 힘을 북돋아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막판에 이제 김태호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을 김태효는 이제 윤 대통령이 되게 총애하는 외교안보 브레인이고요. 김태호 김태호. 의원이 네. 지금 좀 뭐랄까요, 출사표를 던져서 이제 다행이다 싶었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쨌든 친한계가 상당히 그 점에서 능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 는 네. 삼성 김도읍이나 김성원 후보 정도가 나올 걸로 봤는데 네. 5호선 권성동 거물이 나오니까 어제 그냥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서 아마 김종학 원내대표, 김종학 우리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네.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선 나름 중량감이 있고 네. 경남지사도 지냈고 국무총리 후보도 올랐던 김태호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상당히 경륜이 있음에도 그 개파색이 얇고 비교적 중도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김태호 의원도 아마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고사했을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거를 네.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후보로 만든 것 자체도 하나 좀 평가해주고 싶고요. 그런데 너무 아슬아슬했죠. 불과 17분 그렇죠. 마감 17분을 앞두고 네. 그렇게 그 후보로 등록을 만들어냈습니다.